여러분이 맛있다고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일 하나 잘못 드셨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어르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드시면 그게 바로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여름철이면 수분 보충한다며 수박과 참외를 자주 드시는데요. 이게 바로 콩팥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과일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키위나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비타민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과일들이거든요. 특히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농축된 형태라서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혈중 칼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과일들 중에는 콩팥을 살려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나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서 콩팥 세포의 회복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고 드시면 불과 몇 주만 해도 붓기가 빠지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콩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과일 드시고 더 붓거나 숨이 찬 느낌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해시태그 며칠 전에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 연구실로 급하게 연락이 온 건데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어머니이신 박순자 74세님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이상해졌다며 도움을 요청하신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전혀 없으셨는데 여름철이라 더위를 식힌다고 수박과 참외를 하루에도 몇 조각씩 자주 드신 뒤부터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밤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 깨어나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급히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제가 박순자님의 식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수박과 참외를 매일같이 계속 드신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수박 한 조각에도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런 칼륨을 쉽게 걸러낼 수 있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만났던 김영수 68세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마다 키위 2개와 오렌지 주스 1컵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키위와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약해진 콩팥으로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계속 축적됐던 거예요. 특히 오렌지 주스는 농축된 형태라서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더욱 위험했던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두 분 모두 제때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끝까지 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던 과일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반대로 어떤 과일들이 콩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식습관을 올바르게 바꾸고 제가 알려드릴 안전한 과일 섭취법으로 바꾸시자 박순자님과 김영수님 모두 불과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다리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밤에 숨이 차던 증상도 많이 개선됐으며 전체적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또 어떤 과일이 살려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그럼 먼저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외부터 말씀드릴까? 참외는 많은 분들이 여름철 수분 보충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과일이죠. 달콤하고 시원해서 더운 날씨에 자주 찾게 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참외가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과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참외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이 무려 300mg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설명드리자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 정도인데 참외 몇 개만 드셔도 이 수치를 쉽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참외 한 개당 칼륨 수치가 노년층 권장량을 쉽게 초과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콩팥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방영호 69세님 같은 경우가 정말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분은 매년 여름철마다 참외를 하루에 2~3개씩 자주 드셨는데요. 처음 몇 년 동안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참외를 드신 뒤 다리가 심하게 붓고 갑자기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참외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수분 보충은 맑은 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칼륨이 높은 과일은 하루 한 조각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적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키위예요.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해서 특히 겨울철에 자주 찾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키위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키위 하나에만 해도 칼륨이 거의 400mg 가까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참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예요. 뉴질랜드 과일연구소에서 발표한 임상 자료를 보면 키위 2개를 섭취한 후 혈중 칼륨 수치가 급상승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최선희 72세님의 경우가 정말 전형적인 예시였어요. 이분은 키위를 건강식으로 알고 매일 아침마다 키위 2개씩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거든요.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 관리를 위해 드시던 약과 키위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중 칼륨이 급격히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손발이 저린 증상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콩팥 기능이 낮으신 분들은 키위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칼륨 상승 위험이 더 커지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박이에요. 수박은 아마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일 거예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더위를 식히는데 정말 좋죠. 하지만 수박의 과도한 수분이 역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는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런 수분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에 수분이 계속 쌓이면서 폐부종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 후 폐부종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서 이런 위험이 더욱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정도한 75세님의 사례가 정말 무서웠어요. 이분은 작년 여름 무더위가 심할 때 수박을 정말 많이 드셨대요. 하루에도 서너 조각씩 드시는 날이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새벽마다 숨이 막혀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됐다고 해요. 검사 결과 폐에 물이 찬 상태였던 거예요.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계속 쌓이면서 폐부종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수박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금기 과일로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붓기나 호흡 곤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수분이 많은 과일은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오렌지 주스는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는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콩팥과 심장에 강한 부담을 줘요.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농축 과일 주스를 섭취했을 때 혈중 칼륨 상승 속도가 생과일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자면 갑작스러운 칼륨 상승은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김지훈 66세님의 경우가 정말 대표적이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건강음료라고 생각하고 드셨는데요. 몇 달 후부터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심장 두근거림을 자주 경험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주스를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 모두 60세 이후에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와 주스가 합병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이제 콩팥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매우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콩팥에 쌓인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콩팥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딸기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딸기를 씻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꼭지를 먼저 떼고 씻는데 이렇게 하면 비타민C와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물에 빠져나가 버려요. 반드시 꼭지를 그대로 둔 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딸기 7개에서 10알 정도가 가장 안전한 섭취량이에요. 두 번째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혈액 속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콩팥의 사구체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또한 파인애플의 항염 효과도 뛰어나서 콩팥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통조림 형태는 드시면 안 돼요. 통조림 파인애플은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서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선한 파인애플을 식사 후에 얇은 조각 두세 쪽 정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 부담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의 짙은 빨간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줘요. 이 성분이 몸속에서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요산이 많이 쌓이면 콩팥에 결석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체리가 이런 문제들을 예방해 주는 거죠. 체리를 선택하실 때는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다는 점 기억하세요. 하루에 10개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에 들어있는 멜라토닌 성분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배예요. 배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몸속 독소를 흡착해서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콩팥의 해독 부담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또한 배는 수분 함량이 적당해서 콩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배의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숙이나 배차 형태로 드셔도 효과는 비슷해요. 다섯 번째로 블루베리도 추천해 드려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콩팥 혈관을 보호하고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성 신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 번째는 사과인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껍질 부분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런 과일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콩팥 기능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60세 이후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던 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가 사실은 높은 칼륨 함량과 과도한 수분 때문에 약해진 콩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특히 오렌지 주스처럼 농축된 형태의 과일은 흡수 속도가 빨라서 혈중 칼륨을 급격하게 올려 심장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무서웠죠. 반대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각각 특별한 항산화 성분과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콩팥 세포의 회복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런 과일들은 칼륨 함량도 적당하고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하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과일 선택으로 콩팥 관리를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칼륨 과부하로 인해 붓기가 심해지고 호흡 곤란이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심장 리듬 이상으로 인한 응급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른 과일 선택으로 콩팥을 제대로 관리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불과 몇 주만 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밤에 숨이 차서 깨어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냉장고 속 과일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위험한 과일인 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는 당장 치우시고 대신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 같은 콩팥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두세요. 두 번째는 과일을 드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루 중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콩팥 부담이 가장 적은 시간대니까 이때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함께 충분한 양의 맑은 물을 마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유익한 성분들의 흡수는 돕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끊어보실 건가요?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과일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